했으면 안 되는 운동이 있고 해야 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못 들은 거예요. 그런 걸 섞어가면서 걷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좋아져요. 그럼 약 안 쓴다. 네, 안녕하세요. 네. 1편에 이어서 저희 관절염, 인공관절 분야의 명의이신 유명철 원장님 모시고 다시 2편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2편에서는 아마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버틸 때까지 하다가 내 거 쓰다가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르신들은 수술하는 걸 많이 꺼리셔서 고생들 많이 하는 경우들 보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이 부분에 더 시원하게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네,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절염 진단은 쉽게 내리는데 치료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많아요. 관절염을 치료하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환자가 관절염이 어떤 거고 이게 어떤 과정을 가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병원에 가서 지금 관절염이니까 여기 약 드시오. 그러고 한 달 있다 오시오. 그럼 약 먹고 있다 한 달 있다 또 오니까 뭐 자꾸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나는 잘못됐다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를 전제로 두고 내가 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치료를 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관절염이 처음 생기면은 되게 뭐 이렇게 무릎을 예를 들면 시끈거린다, 바람이 들은 것 같다, 계단 올라가는 게 좀 힘들어졌다. 전에는 이런 활동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든지 뭐 되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해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뭐 전혀 엑스레이는 안 나타날 시기도 있고 조금 나타나는 시기도 있고 그렇죠. 여하간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관절염 초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 정후가 나타나고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관리 철저의 1번이 관절염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순서에 의한 관절염 관리 방법을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해야 됩니다. 너무 의사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처음입니다. 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보면은 네. 뭐 관절염인데 운동하지 마시오. 움직이면 안 좋다. 네.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면은 운동을 자꾸 하라는 움직이라 거. 해야 되니까 환자가 헷갈리는 거죠. 어디 하지 마라. 어디 맞습니다. 하라고. 그리고 이 약은 써도 된다 그러고 저기 가니까 네, 그 약은 쓰면 또 안 된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환자가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절염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내가 치료한다. 그리고 내 치료의 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의사한테 가서 그 검증을 받고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내 무릎이나 관절을 다 의사한테 맡겨놓고 나는 모르니까 다 고쳐주시오 해가 처방받아 약만 계속 먹고 한 달이고 얼마 있다 가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 뭐 어떻게 조금 아픈 거는 덜해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치료가 많아요. 수술을 빼놓으면은. 그래서 이것부터가 잘못됐다 하는 걸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절염 치료에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관절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고 두 번째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 관절염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약보다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약물 치료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거꾸로 하잖아요. 약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재활 치료는 그 다음이고 이 환자에 대한 인식은 아예 없거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아까 내 말한 이런 순서로 내가 잘 알고 있으면은 관절염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재활에서 운동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은 관절이라는 게 아무리 지가 건강한 관절이라 하더라도 관절 옆에 붙어 있는 근육의 기능이 없으면
관절이 움직일 수 네.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관절염이 왔다 그러면 아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을 강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당연한 그거거든요. 그럼 근육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약 먹는다고 근육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근육을 강하게 하는 거는 운동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또 거기까지만 들은 사람은 무조건 가서 뭐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하니까 더 아파서 더 나빠진 것 같다 이렇게 오는데 관절염이 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있고 해야 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못 들은 거예요. 또 네, 들었다 네.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한데 네. 뭐 쉽게 우리 기준을 가하면은 관절에 하중을 많이 주는 운동 이런 거는 피해야 돼요. 그러나 관절의 운동과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릎에 예를 들을 때 뭐 역기 들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굉장히 운동이 되죠. 그러나 그 역기 무게가 하중. 그대로 무릎에 하중에 걸려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죠. 네. 그러나 일반인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헷갈리는 거죠. 그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또 많이 걸으라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걸어야 되느냐. 걷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걸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데 운동을 안 하면 한 보름만 지나도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네, 네. 그러니까 관절 보호하는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이라 그랬는데 그 근육이 빠지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중은 덜 주면서 근력은 강화시키는 운동. 예를 들어서 무릎을 예를 들면은 제일 기본적인 게 산책이죠. 네. 근데 산책하라 그러면 그냥 뭐 맹 놓고 걷는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걷는 것도 조금 빨리 걷다가 조금 천천히도 걷다가 또 중간 정도에는 스쿼팅 포지션도 좀 했다가 까치발 걷는 네. 운동도 좀 했다가 뒤꿈치로도 운동을 했다가 이런 거를 섞어가면서 걷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지. 걷는다 그래서 맥없이 두리번거리면서 걷는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서 걷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바닥이 단단한 데서 걸으면 반동이 오겠죠. 그럼 충격이. 무릎 관절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좀 부드러운 데서는 영향이 적겠죠. 물론 뭐 신으로 또 조절이 되지만 그러니까 콘크리트 길, 아스팔트 길 그런 데 걷는 것보다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더 좋은 데는 잔디밭 네. 제일 좋죠. 물론 뭐 잔디밭에서 걸으면 좋지만 집 주위에 잔디밭에서 걸을 수 있는 데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운동. 그 다음에는 이 무릎 위에 있는 사두근이라고 해서 허벅지 근육.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화시키는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동네 헬스클럽도 많아서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 하여튼 여하간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장따지 근육도 강화시키고 또 허벅지 근육도 강화시키고 이게 1번으로 해야 될 치료라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면 좋으니까 무슨 반신욕을 한다든지 전신욕을 한다든지 또 족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쭉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걷는 운동 외에도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들은 관절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운동이거든요. 특히 수영은 물에 떠서 하니까 체중이 높더라도 하중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택하느냐의 기본은 이게 관절에 하중을 많이 주는 운동이냐, 발목이다, 무릎이다, 고관절이다. 그건 판단해서 이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요새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도 많이 있지만은 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스트레칭 한다고 관절을 너무 벌리거나 뭐 좀 속된 말이지만 찢는 운동한 그런 거는 좀 안 좋다.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 나가야지. 내한테 외래오는 환자 중에 많은 분이 운동하면 좋다 그래서 필라테스를 하고 요가도 하는데 관절을 너무 벌리고 찢다가 도저히 아파가지고 오늘도 외래 하나 중년 여자인데 그거 하다가 여기 뭐 이상이 있어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엑스레이 찍고 MR을 찍어 보니까 그 연골이 있는 데가 좀 파손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는
역효과 나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가지고 잘 관리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운동요법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해준다. 이게 1번이다. 그죠? 네. 그럼 근육을 강화시켜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게 1번. 그렇지. 그러면 네. 아주 초기에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좋아져요. 네. 그럼 약 안 써도. 그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이 그래서 된다. 이제 네. 그러면은 2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1단계하고 2단계가 겹쳐질 수가 네, 있거든요. 거기 때는 이제 관절염 약을 쓰는 거죠. 네.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좀 없애고 또 필요할 때는 진통제도 같이 좀 쓰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안 아파야 사람이 좀 활동하기가 쉽지 네. 않겠어요. 네. 그런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거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 종류를 쓰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같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라도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일반 소염제보다 뭐 몇 배 높은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선정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또 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윤활 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약제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약들은 그 주사를 넣는 자체로 인해 가지고 그 관절막에 자극을 주어서 또 더 좀 부드럽게 된다든지 또 염증을 더 가라앉힌다든지 그런 것도 뭐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데 그 기전은 다 다르지만은 그런 등등의 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연골 재생을 좀 촉진해 준다 그래서 뭐 요즘 콘드로이친이다 뭐 그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지요. 네.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뭐 좀 검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여간 나쁜 거는 없어요. 네. 그러나 제가 그 권한다면은 식약처에서 성인이 난 건강식품이 아니고 약으로 성인 난 그런 그 연골 재생력을 도와주는 약이 좋다 이거죠. 그런 건 이제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약을 이야기하면 너무 또뭐 네. 성전하는 것에서 안 하겠지만은 건강식품도 있지만은 식약처에서 약으로 그 등록이 된 그런 연골 재생을 촉진하는 약을 쓰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 그런데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몇십 년 동안 관절염 아주 초기 때는 그런 연골 재생을 촉진하는 약만 한 3개월 써도 관절 증세가 싹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치료는 좀 중간 정도 진행되는 환자도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 그런 하여튼 약제를 이제 쓰는 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주사제를 해가지고 그 주사제 중에는 대표적인 게 윤활 작용을 만들어요. 관절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 피스톤이 움직이도 무리가 되면 열받고 네.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윤활유를 뿌리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 상태가 되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까 약으로도 먹는다 그랬는데 그 약으로 양이 부족하는 때는 주사제로. 이게 뭐 한 5배, 10배 정도의 강한 네. 염증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약제들 또 쓰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로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관절이 초기다 아직까지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그럴 때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치료만 연결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줄기세포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죠. 네. 지금 그럼 줄기세포를 넣음으로 인해서 연골 재생을 좀 촉진하고 관절의 기능을 개선하고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은 환자가 우선 편안해하고 두 번째는 그 인공관절 하는 기간을 늘려준다 이거지. 우리가 실제로 줄기세포를 관절광 내에 넣는 주사 임상을 했을 때 그런 주사를 안 하고 일반 관절염 치료만 하는 환자고 그런 줄기세포를 놓고 치료한 환자 한 3년간의 경과 관찰에서 줄기세포를 놓은 환자들의 인공관절 하는 빈도가 아닌 환자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걸 볼 때 확실히 효과를 가지고 일단 그 진행 과정을 최소한도로 억제시키고 있다.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관절염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통 말씀하신 주사제로 치료들을 하시는데 이게 한 번 하고 보통 한 1년 정도 통증이 괜찮으시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재발하시고 이런다는 얘기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실제가 그래요. 주사요법이 네. 한 번 맞으면 뭐 1년씩 하고 2년씩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거의 한 몇 개월 정도밖에 그 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줄여주는 뭐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증세를 완화시킨다 이렇게 봐야죠. 그 관절염 자체를 개선하고 질병의 그 경과 과정을 역으로 돌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하니까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관절염이 있다 보니까 운동을 했을 때 무릎이 더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그래서 어떤 또 선생님들은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오히려 근육을 강화시켜야 이게 완화가 될 수 있을 운동을 해라. 이게 어느 쪽,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조금 강도를 줄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난 아파 죽겠는데 자꾸 운동하라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느냐? 또 운동해서 다 악화되지 않느냐?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운동요법은 이렇게 되고 또 약은 이렇게 되고 다 나눠지는 게 아니고 같이 서로 중복되죠. 그러니까 좀 통증이 있을 때는 아까 관절염 약이라든지 다른 보조적인 약을 쓰면서 정세를 가라앉히면서 계속 운동요법을 같이 하고 또 약은 안 먹어도 될 정도일 때는 운동요법으로만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통증이 심하고 이럴 때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걸 뭐 하다못해 며칠이라도 가라앉혀서 이제 또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야간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 일주일에서 2주 동안 관절을 안 쓰면요 네. 근육이 급속도로 네. 살이 빠지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아파서 쉬고 있다가 다시 운동으로 복귀하려고 그럴 때 근력 강화가 안 되면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복귀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다 또 사고 나고 이래서 그 프로 특히 운동선수들은 그 관절과 근육의 강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수들을 관리하죠. 안 그러면 못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네. 아까 말한 그런 원리를 알면 운동이라는 거는 전체 과정에서 갖고 가야 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고 이럴 때는 약을 먹고 조금 며칠 쉬었다가 네. 한다든지 이런 거지 운동하지 말라 이런 건 네.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찜질하라 그러는데 네. 이 무슨 찬 찜질도 있고 뜨거운 찜질도 있잖아요. 네. 크게 나면. 네. 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더운 찜질하면 안 되는데 더운 찜질에 가서 병을 네, 악화시키는 거예요. 염증이니까. 어떤 경우냐면 네. 염증이 있고 막 붓고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야 돼요. 네. 아무리 관절염이라도. 그러나 그 열감이 없고 통증만 주로 있고 이럴 때는 온찜질을 해서 그 근처를 좀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 부드럽게 혈액순환을 네. 개선하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해 가지고 관절 상태에 따라서 지금 냉찜질이 필요한지 온찜질이 필요한 거지 그런 거 마찬가지고 파스도 그럴 때 쿨 파스도 있고 온열 파스도 네.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무조건 한 종류로 갖다 붙이는 게 쏙쏙 이해가 됩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악화시켜서 네.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데. 그래서 아까 내 말한 대로 내 관절염이 어느 상태고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찜질하더라도 지금 온찜질하는 상태인가 냉찜질 해야 되는지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요거는 요때는 잠깐 쉬어야 되는지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해야 된다. 그러면 관절염 관리가 참 하기가 좋아요. 네. 또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네.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 주셨는데 아마 관절염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기저기 병원들 다니면서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잘 낫지 않으셔서 이게 그냥 만성질환으로 평생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아마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원장님이 주신 가이드대로 한다면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저희가 인공관절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